안녕하세요. 152쪽에 우리 이제 3단원 들어서 세 번째 전자기파의 종류 및 활용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2쪽입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다양한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구분하고 그 사용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파장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진동수도 달라져요. 진동수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왜 파장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은 진동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것은 굴절에서 그렇고 굴절, 매질이 다른 경계면에 들어갈 때 그렇고 여기는 같은 매질에서는 파장이 달라지면 진동수도 달라지죠. 자, 그래서 그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분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하는 예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파장, 진동수, 이 단원에서는 전자기파의 종류, 전자기파의 활용 공부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은 우리 물리2에서 전자기파를 어떻게 만들며 보내고 받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는 전자기파가 파장이 가장 짧은 게 감마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X선, 그 다음 세 번째가 자외선, 네 번째가 가시광선, 다섯 번째 적외선, 마이크로파는 이제 1m 정도 이렇게 파장이 길어요. 라디오파는 이제 몇십 미터 정도 되고요. 자, 이런 파장에 대해서, 빛의 파장에 대해서, 아니, 빛이란다. 전자기파 파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이 중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1mm에서 1m 정도, 그리고 통신에 이용되고 있다. 통신? 그럼 이 타이밍에 문자를 한번 보내볼까? 전자기파? 보낼 거면 기프티콘 같은 걸 보내야지. 학교에서 뭘 듣긴 들은 모양이네. 네가 나한테 보낸 건 전자기파가 아니야.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것은 다, 뭐죠? 전자기파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기기에서 통신을 할 때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거다. 자, 전자기파는 파동이에요, 파동. 근데 이제 전기하고 자기가 서로 변화하는 전기장이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변화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는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원을 그리면서, 자, 여러분들 책상면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면 전기장은 책상면에 수직하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서 또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책상면에 대해서 이렇게 전기장이 변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변하고, 이러면서 공간으로 쭉쭉쭉쭉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또 이렇게 계속 전자기파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파동이. 그래서 전기하고 자기 파동이다. 그래서 줄여서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자,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이에요. 각각 수직이에요. 그래서 수직이면서 또 진행 방향과 수직이에요. 좀 이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전자기파의 속력은 다 아시다시피 30만 킬로미터 퍼 초,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빛의 속도와 같아요.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자기파는 종류를 보면
파장이 짧은 영역부터 감마선,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을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만 우리 눈이 감지해요. 우리 눈이 감지하는 전자기파를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보일 시자야. 가능하다. 보이는 게 가능한 광선 이런 뜻이야. 가시광선이. 뭐 뾰족뾰족하다 이런 가시처럼 뾰족뾰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가능하다. 보이다. 보일 시 가능할까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게 가능한 광선, 빛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데 뼈를 다치면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X선 촬영, 또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데워 먹을 때 전자레인지 이거 다 같은 원리예요.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기파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153쪽에 나와 있어요. 자, 모든 별로 뭘 조사를 하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정리 및 결론 도출을 볼까요? 전자기파의 주요 특징과 사용 예를 다음 표에 정리해 보자 그랬어요. 자, 여기에 화면을 정지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면 좋겠어요. 교과서에다가 감마선은 원자 핵이 붕괴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원자 폭탄이 터지거나 그럴 때에 감마선이 나옵니다. 또는 자연 붕괴가 있거든요. 원자 폭탄은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터지게 만드는 거고, 자연적으로 방사능 붕괴하는 그런 방사선 물질이 있어요. 방사능 물질이라고 해요. 그것들이 감마선이 나와요. 에너지가 커서 투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파괴 검사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파괴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감마선은 투과력이 세서요. 콘크리트도 통과를 해요. 콘크리트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 근데 그 건물을 맡겼는데 그 건축업자가 철근을 10개 넣어야 될 걸 7개만 넣고 3개는 빼서 팔아먹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럴 때는 비파기 검사 업체에 의뢰를 해. 이거 건축 설계도대로 약속한 대로 건축물이 되었나 검사 좀 해봐라. 이렇게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감마선을 가져와서 사진을 찍어요. 자, 저쪽 벽에다가는 감마선이 안쪽으로 조여지게, 벽 안쪽으로 조여지게 하고 안쪽에다가는 필름을 놔요. 또는 카메라를 놔요. 필름을 놓고 그러면은 저쪽 바깥쪽에서 감마선을 조이면 안쪽으로 감마선 빛이 들어오는 거죠. 전자기파가 들어와서 그 철근이 몇 개 있는가 셀 수 있어요. 사진을 딱딱 찍으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처럼 고등학교 다닐 때는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으면 그것을 한 채를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 뭐 한 5층짜리가 있다 그러면 308호 이렇게 딱 정하면은 3층에 8호 집을 부셔요. 진짜로 벽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있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는 파괴를 해서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살짝 입혀놔요. 이제 또 다시 원상태로 철근 개수 세고 뭐 이런 짓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재수 없으면 그런 집에 들어가고 막 비가 새고 곰팡이 지고 막 곰팡이 끼고 막 이랬어요. 재수 없이 그런 집에 들어가면. 자, 그런데 지금은 비파괴 검사를 한다. 감마선을 통해서. 또 감마선이 워낙에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세포를 죽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암세포를 치료해요.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감마선을 쪼여서. 자, 이런 방법이 있다. X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나 물질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X선은 원자에 있는 전자가 원자 핵에 가장 가까이 있는 N은 1개도 있는 전자가 무슨 이유인지 탁 튕겨져 나오면 그 위에 있던 전자가 거기를 맥구로 들어가면서 강한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특성 엑스레이라고 그러고, 또는 전자를 과속시켜 가지고 금속에다가 세게 때려버리면, 충돌시키면 그때 거기에서 금속에서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엑스레이가. 자, 그래서 X선 사진 다
보셨고, C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 단층 촬영이에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얼굴을 가로 세로로 나눠 가지고 가로로 500개, 세로로 300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찍어서. 그걸 단층 촬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엑스레이로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치료는 할 수가 없고요. 엑스레이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항에 외국을 가거나 제주도를 갈 때에 수화물 검사하죠. 엑스레이로 다 거기에 마약이 있는지 또 다른 불법 물질들이 있는지 다 검사합니다. 수화물 검사. 근데 이제 무식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은 감추면 안 걸릴 것이다. 다 걸려요. 엑스레이는 몸을 투과하잖아요. 자, 그다음 자외선. 살균 작용을 하며 피부를 태웁니다. 자외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릅니다. 우리 실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자외선 차단제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외선은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유리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내부에는 자외선이 없어요. 있더라도 우리 피부를 태울 만큼 강하지 않아요. 자, 자외선은 형광 물질을 자극하여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형광 물질에서 여러분들 형광펜이 있죠. 형광펜에 있는 물질이 형광 물질인데 거기에 자외선을 쬐주면 그게 빛이 나요. 가시광선이 빛이 나요. 우리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광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광등, 형광 물질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전자들이 가면서 형광 물질을 때려요. 막 자극을 주면 그 형광 물질이 반응을 해서 전자가 위아래로 튕겨 올라가지고 발목으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자, 그런데 자외선은 그 외에 그러니까 형광등에도 사용하지만 식기살균기, 위조지폐 감별, 좀 이따 영상을 보여줄게요. 위조지폐 자외선 감별합니다. 그래서 형광 물질을 잉크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면은 자외선에다가 딱 하면은 무늬가 나타나요. 모양이 나타나고 글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사기에다가 복사를 하면은 복사기에다가 돈을 복사하면 위조지폐를 만드는 거죠. 그건 사형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만 사형이 아니라 미국도 사형이고 일본도 사형이고 다 사형이야. 절대 그 짓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위조지폐를 만드는 놈들은 똑같이 가시광선으로 보면 똑같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슈퍼에 가서 또는 시장에 가서 써보고. 그런데 은행에 가면은 그 위조 감별기가 뭐냐면 자외선을 쪼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광 물질 잉크가 있어서 원래 지폐는 거기에 무늬가 나타나요. 무늬가. 그런데 프린터로 인쇄를 하거나 복사기로 복사한 것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물리를 배우면서 상당한 지식이 이제 쌓이게 되죠. 자, 그 다음 적외선은 강한 열작용을 하며 열선으로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침에 등교할 때 적외선 카메라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카메라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영상과 적외선 영상이 있는데 적외선 영상은 뿌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온도만 그냥 숫자로 나타나게 하고 여러분들 다른 영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그 다음에 리모컨, 또 적외선 어디다 쓰였죠? 여러분들 적외선 카메라, 리모컨 또 다른 데 쓰여.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직진성이 강해서 위성통신에 사용됩니다. 자, 위성통신은 저기 인공위성하고 통신할 때는 마이크로파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한 파장의 마이크로파는 물을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약 2.4기가에서 2.2기가 정도 이렇게, 기가는 10의 9승헤르츠예요. 이렇게 하면은 전자레인지에서 그런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그 음식물 속에 있는 물 분자들이 교란을 해요. 교란. 그러면 서로 충돌하면서 열이 나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마찰이라고 설명이 될 거예요. 마찰. 마찰도 하고 충돌도 하고. 자, 라디오파는 파장이 커서 회절이 잘 되어 장애물이 있어도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파. 전리층에 반사할 수 있다. 전리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있으면 지구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기권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구 위에 기권이 뭐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열권이 있어요. 뭐 열권이 이제 100km 정도가 돼요. 여기 지상으로부터 100km 정도.
야, 여기에는 분자 상태로 공기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온화로 분리되어 있어요. 분자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온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온으로. 자,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또 빨라요, 이놈들이. 이온이면서. 자, 그러면은 이 녀석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거울 역할을 해줘요. 거울 역할. 그래서 여기서 라디오파가 이렇게 올라가면, 반사시켜줘요. 이렇게 반사시켜줘요. 거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무전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인공위성은 100km 위에 400에서 300 이렇게 인공위성이 여기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걸 넣어야 돼요? 마이크로파. 위성 통신에 사용돼야 되니까. 파장이 짧아야 전리층을 뚫고 올라가요. 이렇게 전리층을 뚫고 올라가요. 라디오파는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길어서 이 전리층을 뚫지 못하고 전리층에서 다시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에서 경기하고 있는 손흥민의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손흥민의 경기를 보려면은 마이크로파로 인공위성으로 쏘았다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인공위성으로 다시 쏘았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인공위성 이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요. 그래야 손흥민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디오파는 TV 라디오가 있고, 전리층이라고 하는 것은 열권 위에 우리 공기 분자들이 분자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온 상태로 있다. 그걸 전리층이라고 한다. 전리층.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감마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 154쪽부터 155쪽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자, X선보다 파장이 짧으며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커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요. 자, 주로 핵 반응 과정에서 방출되며 투과력이 매우 강하고 강한 감마선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자, 우리가 E는 이퀄 HF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람다분의 HC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세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X선보다 파장이 짧으며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다. 파장이 가장 짧으니까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거잖아요. 파장이 가장 짧으니까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런 걸 외우면 안 되죠. 공식이 있으니까. 자, 감마선은 방사선 치료에 이용되는데 세기를 조절하여 불필요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암은 완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지금 극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70-80%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조기에 발견해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과학기술로도, 의료기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는 완치는 못하지만 5년 또는 3년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X선은 여러분들 154쪽에 있어요.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전자기파로 에너지가 그래도 커요. 감마선보다는 작지만 많은 물질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뼈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외선은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가 타는데 이것은 햇빛 속에 포함된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자외선은 그래도 에너지가 높아요. 세균을 죽일 수가 있고, 그래서 살균기에 이용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에도 자외선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형광등 안에는 자외선이, 전자가 자외선을 내면서 가는데, 그때 그 자외선을 가지고 형광물질이 들뜬 상태로 갔다가 떨어지면서 우리 가시광선을 내게 돼요. 그래서 형광등이라는 것은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는 등, 그래서 형광등이에요. 깜빡거린다고 해서 형광등이 아니에요. 너 참 형광등이다, 이해가 늦으면 형광등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형광물질을 발라서, 형광물질을 발랐는데 그 안에 자외선이 돌아다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은 380 나노메타에서 750 나노메타인데 이게 빨간색이에요. 이게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을 우리가 적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색. 그래서 750나노미터, 만약에 800나노미터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뭐냐? 적외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외선. 자, 380나노미터인데 이것보다 더 짧은 거. 370나노미터다. 350나노미터다. 그러면 이것은 보라색을 우리가 자색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자외선. 그래서 전자기파는 380나노미터는 자색, 보라색이고 750나노미터는 빨간색, 적색인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거든요. 이건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광선은. 전자기파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를 가시광선이라고 그래. 자,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가시광선 영역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연속 스펙트럼에서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비해서 강한 열작용을 하기 때문에 열선이라고 해요. 열선. 자, 햇빛을 쬐면 따뜻해요. 따뜻한 것도 적외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적외선. 난로 옆에 서 있으면 따뜻해요. 난로에서 적외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사. 복사라고 하는 것은 전도는 직접 접촉해서 전달되는 열이고 대류는 뭐예요? 밀도 차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고 복사는 대류도 아니고 전도도 아닐 때 이렇게 진공 상태로 오는 거 이런 걸 복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사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도 적외선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리모컨의 적외선, 공항에서 사용하는 열 화상 사진기,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서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열화상 사진기를 지금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적외선이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파는 1mm에서 1m 정도까지의 전자기파로 전자레인지나 통신에 사용되는데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는 2.4GHz. 자, 기가라고 하는 것은 10의 9승을 말해요. 10의 9승 헤르츠. 이렇게. 10의 8승이 1억이니까 10의 9승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24억 헤르츠다. 이런 정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24억 헤르츠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자, 물 분자가 24억 번 1초에 도리도리 하는 거야. 도리도리. 그러면은 음식물 속의 물 분자들이 같이 움직여. 24억 번 도리도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충돌하고 마찰이 발생해서 열이 나는 거야. 자, 마이크로파는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파 중에서 진동수가 커서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통신에도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휴대폰 통신 2.4GHz예요. 2.2GHz 이 정도 써요. 2GHz. 역시 20억 번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은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귀에서. 귀가 막 따가워요. 왜냐면은 전자레인지 속에 여러분들 귀를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안테나가 24억 번, 20억 번 진동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귀는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피가 다 있고 물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들이 막 전자레인지처럼 뜨거워져서 데워져. 그래서 뇌가 암에 걸려, 뇌암. 휴대폰 통화는 오래 하면 안 돼.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카톡으로 하고 합시다. 자, 라디오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사용하는 건데 마이크로파보다는 긴 영역대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인데 흔히 우리가 전파 그러죠. 라디오파라고 합니다. 비교적 파장이 긴 AM 방송, AM 방송이 있고 FM 방송이 있어요. FM 방송이 있고 그리고 주로 음악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좁은 지역에서만 이렇게 좁은 지역 영역이에요. AM은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산이 있어도요, 산이 있어도 이 파장이 산을 넘어가요. 그래서 AM 방송에서는 중간에 산이나 높은 건물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뒤쪽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FM 방송에서 사용하는 전파보다 수신이 잘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M 방송에서는 주로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방송하고 FM에서는 주로 음악 방송을 자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기파의 활용, 지금부터 이제
동영상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전자기파란 전기장과 자기장이 각각 시간에 따라 세기가 변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입니다.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 성질이 다릅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파장별로 구간을 나누어 파장이 짧은 영역부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등으로 구분합니다. 감마선은 X선보다 파장이 짧으며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주로 핵반응 과정에서 방출되며 투과력이 강해서 강한 감마선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감마선은 방사선 치료에 이용되는데 세기를 조절하여 불필요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X선은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전자기파로 에너지가 매우 커서 많은 물질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뼈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타는데 이는 햇빛 속에 포함된 자외선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에너지가 높아 세균을 죽일 수 있어 살균기에 이용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에도 자외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파장이 380나노미터부터 750나노미터 사이인 전자기파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대의 빛을 말합니다.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가시광선 영역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비해 강한 열작용을 하기 때문에 열선이라고도 합니다. 햇빛이 뜨겁다고 느끼는 것도 적외선 때문이며 난로와 같은 뜨거운 물체로부터 복사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것도 적외선을 통해서입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공항에서 사용하는 열화상 사진기 등에 이용됩니다.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1mm부터 1m 정도까지의 전자기파로 전자레인지나 통신에 사용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는 2.4GHz로 음식물 속의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마이크로파는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파 중 진동수가 커서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으므로 통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마이크로파보다 긴 영역대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를 이용합니다. 이를 라디오파라고 하며 흔히 전파라고도 합니다. 비교적 파장이 긴 AM 방송에서 사용하는 전파는 중간에 산이나 높은 건물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뒤쪽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FM 방송에서 사용하는 전파보다 수신이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6쪽에 자외선을 가지고 자외선 등을 켜서 이렇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비춰보면 특수 잉크를 사용해요. 형광 물질이 들어있는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글자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컨을 누르면서도 보면은 적외선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카메라로 찍어야 보입니다. 카메라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찍으면 보입니다. 자, 자외선 등을 비추면은 지폐, 또 형광펜으로 그린 그림이랄지, 형광 물질이 들어있는 암석 이런 것 등이 자외선 등에 반응을 해서 우리 눈에 보여요. 가시광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자,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리모컨 불빛도 보입니다. 리모컨을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리모컨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려면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도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험 영상 보겠습니다. 자외선. 정태섭 교수의 X선 사진전.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전시회를 연 사진작가입니다. 흑백의 차가운 X선 사진에 따뜻한 감성의 색이 덧입혀졌습니다. 장미를 엑스레이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색깔 처리를 한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가 장미를 겉으로만 표면은 볼 뿐인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한 장 한 장 그 잎이 반음영으로 보이는 게 특징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게 와인이 입속으로 들어와 넘어가는 과정이 하얗게 또 빨갛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보이지요. 바로 이 보이는 부분이 입속입니다. 우리가 입속에 와인이 지나갈 때 향기가 확 나잖아요. 그 부분이 코로 통해가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느낌.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의 사진을 어떻게 느낄까요? 징그러워요. 신기해요. 이렇게 엑스레이도 이렇게 특별하게 촬영한 거를 보니까 꽃 그 안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X선 영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 내부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볼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불과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여기 보이는 이 진공관들은 렌트겐쌤이 엑스레이를 발견하기 전부터 크룩스라는 분이 개발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진공관입니다. 이 진공관은 양쪽에 고전압을 걸어주면 진공 사이로 전류가 이동하면서 갑자기 부딪히게 되면 형광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부산물로 엑스레이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죠. 근데 1895년에 렌트겐쌤이 우연한 기회에 엑스레이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렌트겐이 진공방전 연구 중에 우연히 발견한 X선. X선 영상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X선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입니다.
진공관 양쪽에 고전압을 흐르게 하면 형광작용인 플라즈마가 일어나고 이때 X선이 나옵니다. 이 X선은 뼈와 같이 밀도가 높은 물질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엑스레이를 세포에다가 쏘아서 세포의 핵에 쏘아서 DNA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왓슨과 클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 DNA를 발견했는데 그 영국에 어떤 여자 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과학자는 원래 DNA의 그 사진을 찍어서 DNA를 발견하는 큰 공원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녀 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여자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왓슨과 클릭이 DNA 발견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마이크로파의 활용과 개념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마이크로파는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고 라디오파보다는 짧은 전자기파입니다. 바로 이 마이크로파가 전자레인지에서 나와 음식을 데워주는 거죠. 그런데 마이크로파가 음식을 데울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스펜서라는 과학자가 새로운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마이크로파가 나오는 마그네트론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다가 마이크로파가 수분이 있는 음식을 가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파는 어떻게 음식을 가열할까요?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면 내부에서 쏘아진 마이크로파는 음식 안에 있는 물 분자를 진동시켜 회전하게 합니다. 이때 물 분자들은 1초에 24억 5천만 번이나 회전하기 때문에 물 분자끼리 부딪히면서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생기는 마찰열로 음식의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 먹을 때마다 이 전자레인지 영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가도거리 높겠습니다. 그만큼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이 지구인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 정도면 3, 40분만 노출이 돼도 홍반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피부를 검게 그을리게 하고 건강에 해롭죠. 심지어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자외선이 해롭기만 한 건 아니라고요. 적당히 쐬면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고요. 자외선을 이용해 살균이나 소독도 할 수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빛. 이제 설명 다 했죠? 땡! 또 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피부에 덮여 보이지 않는 지구인의 뼈가 멀쩡한지 부러졌는지 알아보는 데 쓰이는 X선, 암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감마선 등 무궁무진한 빛의 세계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그래서 선생님 그 책상에 보면은 수저통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선생님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보니까 입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마스크를 그때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마스크 하나를 2, 3일 정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거기 자외선 소독기가 있어요. 자외선 소독기 수저통처럼 생겼어요. 거기다 놓고 3분만 이렇게 3분 동안 이렇게 자외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마스크를 끼면은 입냄새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살균이 된다는 거죠. 살균 소독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여러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지금 마스크 값 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고 있어요. 그거 선생님이 한 2, 3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그거 하나씩 사서 어차피 여러분들 그 식당에 보면은 모든 그 식기를 이렇게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자외선으로 한번 살균 소독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다 요즘에는 식당이랄지 식기 건조기 다 모두 다 자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 4번 156쪽에 나와 있습니다.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X선, 감마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를 진동수가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파장이 짧은 것부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감마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순서대로 있습니다. 감마, X, 자외, 가시, 적외, 마이크로, 라디오 이렇게 이거 한번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7쪽에 보면은 빛을 찾아 빛 고을로 그래서 국립광주과학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주가 빛광자 고을 주자예요.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거 광주광역시는 빛고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빛을 매개로 하는 산업들이 거기에 공단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던 광섬유 여기에서 만들어요. 광주 산업단지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레이저를 방출하는 기계, 레이저를 이렇게 하는 레이저 빔 이런 거 다 광주에서 만들어요. 광주 산업공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우리 좀 그렇잖아요. 이름만 빛 고을이 아니라 그 광주에서는 빛에 대한 산업을 거기에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우리 그 고유의 어떤 고향 마을을 고향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그 청주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청주에 공항이 있잖아요. 청주의 공항에 가서 보면은 거기 그 마을의 이름이 유래가 있대요. 그 비행기가 이렇게 샥 해서 이륙하는 곳 있잖아요. 비행기가 뜨는 곳. 거기가 옛날에 비상리였대요. 날 빛자 윗상자 위로 날아가는 동네 비상리였대요. 그 다음에 착륙할 거 아니에요. 착륙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이제 제주에서 오거나 중국에서 올 때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 거기가 비하리였대요. 날 빛자 아래 하자 아래로 난다. 그래서 착륙이라는 뜻이잖아요. 비하리.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것을 우리 그 현대에 와서 그런 걸 만들 때 이름과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좀 운치 있고 멋있잖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걸 하나씩 알면은 참 재밌어요. 그랬어? 이렇게. 깜짝 놀래죠. 자, 그럼 이제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세기가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 속으로 전파해 나가는 현상. 전자기 파동이죠. 전자기 파.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자기 파의 종류는 파장이 짧은 영역부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지금에 있는 것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필요로 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겠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하는 글을 써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파동의 전자기파에 대해서 여기까지 전자기파 종류 및 활용은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4쪽을 펴시면 중간쯤에 3. 전자기파의 종류 및 활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장을 우리가 이제 Y축으로 이렇게 전기장을 2로 써놨네요. 전기장을 2, 자기장을 B. 그러면 자기장은 여러분들 가슴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장이 축이.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인 그래프를 전기장이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기장도 역시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90도 각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 쪽으로 왔다가 저 가슴 밖으로 이렇게 쭉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이런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장은.
그래서 서로 90도 각이에요. 90도 각, 여기가. 그래서 전개장과 자개장은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에서부터 90도 각도다라고 말해 줬죠. 근데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예요. 자, 전개장이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데 진행 방향은 수직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요.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한 것을 횡파라고 불러요. 횡파. 자, 그러면 전기장도 이렇게 전기장과 90도 방향으로 또 진행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E, B 그러면 이쪽이 X축이 되는데 X는 B하고도 수직, E하고도 수직이에요. X가 진행 방향이 되는데 진동 방향과 다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하가 이제 우리가 전하, 플러스 전하가 됐든 마이너스 전하가 됐든 전하가 정지해 있으면 일정한 전기장이 발생을 해요. 전기장. 그래서 전기장이 발생하고 전기력이 형성이 돼요. 전기력. 쿨롱의 법칙 F. 전기력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 전하가 등속 운동을 해요. 등속 운동을 하면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불러요. 전류.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면 갑자기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전하가 정지해 있을 때는 전기장만 생기는데 전하가 등속 운동하면은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됐든 마이너스 전하가 됐든 가속도 운동을 해요. 가속도 운동.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거나 또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게 가속 운동이거든요. 왔다 갔다.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세기가 변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이 전기장이 이렇게 변하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전기장이 이렇게 변하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또 시간에 따라 세기가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패러데이가 이걸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해요. 그런데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면서 발생을 하고 먼저 발생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밀려서 파도 형태로 주위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꽃이 없는 전자레인지 안에서 음식물이 데워지는 이유가 거기는 안테나밖에 없어요. 안테나. 왔다 갔다 전자가 그 안테나 속에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뭐가 돼요?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란 EMR, 일렉트로, 전기, 마그네틱, 자기, 레디에이션, 복사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기파, EMR이라고 썼네요. 자,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세기가 변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도입니다. 자, 진행은 전기장하고도 수직 방향, 자기장하고도 수직 방향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전달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비탄성파라고 하고요. 속력은 진공에서 3 곱하기 10의 80m/s로 일정해 30만 km로 가더라.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더라. F값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기파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질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개략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파의 성질은 전자기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므로 횡파라고 했어요. 횡파. 지금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목소리, 음파는 종파야. 종파. 종파는 뭐냐면은 용수철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밀하죠. 빽빽하죠. 자, 여기가 소하죠. 이렇게. 자, 여기는 듬성듬성 있어요. 용수철이. 그래서 소하다.
여기는 빽빽하잖아요. 여기는 밀하다. 그래서 소밀파라고 그래. 용수철이 이렇게 진동해.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진행도 이쪽으로 해.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일치한 파동을 종파라고 불러. 종파. 근데 횡파는 진동은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진행은 이쪽으로 해. 수직이야 서로. 그러면은 횡파야. 자,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광자의 운동량과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광자의 운동량과 에너지를 갖는다. 자, 빛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빛은 곧 전자기파다 하고 1875년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빛은 입자이다라고 맨 처음에 뉴턴이, 그런데 굉장히 빨라 이 녀석, 속도를 내가 잘 모르겠어 이랬는데, 뉴턴 이후에 계속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빛은 파동성이야. 입자성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빛은 파동이다라고 1875년에 이제 쐐기를 박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종류. 진공에서의 파장 또는 에너지가 성질에 따라 달라요. 우리 책에서 이제 이거 자세히 나왔죠. 영상도 자세히 봤어요. 자, 감마선은 투과력이 매우 강하다. 인체에 쪼이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세포가 다 죽어버리니까요. 우리가 핵폭탄이 터지면 죽는 이유가 우리 살아있는 세포가 없어요. 감마선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해요. 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비파괴 검사 설명했고요. 우주 관찰할 수 있어요. 우주 관찰. 자, 우리 우주에서 보니까 감화레이가 오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뭐 퀘이사가 폭발했다거나, 큰 별이 폭발했다거나, 핵융합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X선. 투과력이 강해서 주로 인체나 물질 내부를 관찰하는데 사용을 해요. 자, X선 사진, CT 사진, 공항의 수화물 검사, 여기 교과서에서 배웠고, 구조물의 내부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뼈 사진을 찍듯이, 여러분들 이제 그 가스관이랄지 또는 배관이라고 그래. 그 관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 있잖아, 철로. 그럼 거기에 조그만 틈새가 있어도 그 가스가 새 나와서 폭발해 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관이 공장에서 막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고 균열이 가 있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운반하는 과정에서 또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건 제거해 줘야 돼요. 이럴 때도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조그만 균열이 다 나타나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그래서 구조물의 내부 검사에도 사용한다. 공장 지을 때 많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요. 하나하나 다. 여기 또 우주 관찰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주 관찰은 뭐 엑스레이도 하나요? 자, 우주에서 엑스레이가 날라오네. 우주에서 누가 엑스선 사진 찍나? 하느님 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주에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그 부분은 뭐냐?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블랙홀이 어떤 별을 삼키잖아요. 잡아다녀요. 블랙홀이. 그러면은 그 별에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돼요? 빨려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전자들도 가속 운동하겠죠.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니까 전자기파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자, 그래서 엑스레이가 나오면 뭐다? 거기 블랙홀이 있구나. 이렇게 우주 관찰에도 엑스레이가 사용됩니다. 자, 자외선. 사람의 피부를 그을리고 살균작용을 해요. 자, 식기, 의료기구, 소독, 비타민 D를 합성하고요.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다. 자, 가시광선은 사람의 눈으로 감지하는 스펙트럼, 색 스펙트럼. 자, 신호등,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영상 표현 장치, 광통신. 자, 그 다음에 적외선은 열을 가진 물체에서 발생해요. 열감지 카메라, 적외선 온도계, 적외선 카메라, 리모컨. 그 다음에 이제 전파를 우리가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마이크로파는 직진성이 강해서 먼 거리까지 전달하는데, 선박과 항공기 운항, 기상 관측에 사용하는 위성통신, 전자레인지, 무선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서 마이크로파를 사용을 하고요. 라디오파는 회전이 잘 되어서 건물 뒤나 산 너머로도 전달된다. 라디오, TV 등의 무선 통신에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학습지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